월급이 들어오면 통장을 스쳐 지나갑니다. 2026년 1월 서울 34평 아파트 평균 가격 13억 원. 신규 분양가는 19억을 찍었습니다. 맞벌이 부부 평균 연소득 9,388만 원. 외벌이보다 1.7배를 더 법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86.9%의 신혼부부가 대출을 안고 있고 매달 카드값 갚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둘이 버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맞벌이가 오히려 가난에 덫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월급 350만 원. 실제로 남는 돈은 0원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지금부터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199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 아버지 혼자 벌어서 4인 가족이 먹고 살았습니다. 집도 샀습니다. 심지어 저축도 했습니다. 그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라는 예비 전력입니다. 아버지가 실직하면 어머니가 일터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면 어머니가 가게를 책임졌습니다. 가정경제에 비상 브레이크가 있었던 겁니다.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었죠. 그런데 2026년 지금은 어떤가요? 이미 두 사람의 월급을 합쳐야만 유지되는 구조를 세팅해 놨습니다. 주담대 이자 관리비 사교육비. 두 사람이 벌어야 겨우 맞추는 고정비. 여기서 한 명이 아프면 구조조정 당하면 육아휴직 들어가면 소득은 반토막 납니다. 하지만 고정 지출은 그대로입니다. 비상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를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엘리자베스 워런이 맞벌이 함정을 이야기했을 때 핵심은 소비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함정은 더 악질적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5억 원입니다. 84일 기준 신규 분양가는 19억 원을 넘었습니다. 10년 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78억이면 서울에 집을 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과거에는 외벌이 소득을 기준으로 집값을 경쟁했습니다. 아버지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가격. 그게 집값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가 맞벌이를 합니다. 맞벌이 비중 63%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 둘이 벌면 2배로 살 수 있겠네? 그 결과 집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2배가 됐다고 착각한 거죠. 하지만 집값은 2배가 아니라 3배, 4배로 뛰었습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평균가 15억 원. 맞벌이 부부 평균 연소득 9,388만 원. 단순 계산으로 15년치 연봉 전액을 모아야 서울에 집 한 채 삽니다. 세금 생활비 이자 빼면 30년도 모자랍니다. 여기에 2026년 주담대 금리를 보세요. 시중은행 기준 연 4.25%에서 6.39%까지. 영끌에서 10억 대출받았다고 치면 월 이자만 40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아내 월급 350만 원? 이자 내고 나면 마이너스입니다. 한국 맞벌이의 두 번째 저주. 바로 사교육비입니다. 2026년 1월 발표된 통계를 보세요. 초등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44만 2천 원. 역대 최고치입니다. 10년 전보다 90% 넘게 올랐습니다. 중학생 49만 원, 고등학생 52만 원. 서울 고등학생은 월 평균 102만 9천 원.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월 평균 61만 원입니다. 코로나 이후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예상치는 0.85명.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아이를 적게 낳는 대신 이 한 명은 최고로 키우겠다. 이게 2026년 대한민국 부모들의 마인드입니다. 영어 유치원 월 150만 원. 초등 영어학원 월 80만 원. 수학학원 월 50만 원. 피아노, 태권도, 코딩까지. 아이 하나 학원비로 월 200만 원 쓰는 건 서울에서 흔한 일입니다. 아내 월급 350만 원에서 학원비 200만 원 빼면 150만 원 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월 350만 원을 버는 배우자의 소득. 진짜 이득일까요? 하나 세금과 4대 보험. 이미 세전에서 깎인 금액이 350만 원이니 넘어가죠. 둘 아이 돌봄 비용. 맞벌이니까 누군가 아이를 봐줘야 합니다.
등하원 도우미 학원 뺑뺑이 데려다주는 이모님.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입니다. 셋, 2명의 출퇴근 비용. 교통비, 주유비, 주차비, 차량 유지비. 월 50만원에서 80만원. 넷, 맞벌이라 생기는 추가 지출. 퇴근하면 둘 다 지쳐서 밥 못합니다. 배달, 외식, 밀키트. 외벌이 가정보다 월 80만원은 더 씁니다. 다섯, 품위 유지비. 회사 다니려면 옷도 사야 합니다. 화장품, 미용실, 경조사비. 직장 스트레스 풀려면 커피도 마셔야 하고 가끔 술도 한잔해야 합니다. 350만원에서 하나씩 빼봤습니다. 150, 50, 80, 40. 남는 돈 30만원입니다. 월급 350만원 받으려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 전쟁 치르고 야근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 남는 돈이 30만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가 아파서 조퇴하면, 무급휴가 쓰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실제 순소득은 영원에 수렴합니다. 어쩌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기 위해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회사를 그만둬야 할까요? 아닙니다. 해법은 생활비 구조 조정에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외벌이 기준 생활 더 원 마이너스 인컴 스탠더드. 원칙은 단순합니다. 원칙 1. 두 사람 중 소득이 적은 쪽의 월급은 없는 돈으로 취급하십시오. 처음부터 없다고 생각하세요. 원칙 2. 주거비, 식비, 교육비. 모든 고정 지출을 한 사람의 월급 안에서 해결하도록 강제로 세팅하십시오. 월 750만원 버는 부부라면 400만원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원칙 3. 나머지 한 사람의 월급은 전액 저축하거나 대출 원금을 갚는 데 쓰십시오. 이자가 아니라 원금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 한 명이 아파도 구조조정 당해도 육아휴직을 써도 가정경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상 브레이크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맞벌이는 2배로 벌어서 2배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이 현재를 책임지고 다른 한 명이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안전하신가요? 오늘 밤 부부가 마주 앉아 진짜 순소득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우리 비상 브레이크 있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행복경제학이었습니다.